안녕하세요. 조영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정시 수학 미반영 대학 혹은 덜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학을 안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 대학들은 다 수학을 빼면서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뭐 지방에서 직어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수학을 선택적으로 반영하고 경기 지역의 대학도 특정 대학을 제외하고는 다 수학을 버리면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도권 위주 아니면 지방 캠퍼스 위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에서는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정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어요. 동덕여대는 모든 학과가 다 수학을 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커뮤니케이션이랑 문화예술 경영학과만 이제 수학을 선택적으로 버릴 수가 있어요. 동덕여대는 이 두 개 학과는 이제 영어 탐구를 고정으로 33.3%를 반영하고 국어 수학 중에서 잘한 한 과목을 33.3%를 반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못하고 국어를 잘했다. 그럼 이제 국어, 영어, 탐구를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탐구 과목 수는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서울여대는 모든 학과에서 다 세 과목을 반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과, 문과, 이과 모두 다 이제 수학을 버리면서 지원할 수 있어요. 서울여대는 수학과를 제외한 이과에서 모두 다 수학을 버리면서 이제 국어, 영어, 탐구로 이제 지원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그게 이제 작년부터 뭔가 변화가 되었죠. 서울여대는 작년부터 세 과목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 세 과목의 평균이 거의 9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균 90% 초반 정도가 나오는 대학이 저 서울여대다. 성공회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탐구를 고정적으로 반영하면서 국어 수학 중에 선택을 해요. 동덕여대랑 동일하게 선발하죠. 탐구 과목 수는 한 과목. 일단은 수학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대학에서 이제 서울에선 저 정도밖에 없고, 그러면 수학을 덜 반영하는 대학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덕성여대라는 대학입니다. 덕성여대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잘한 과목 순서대로 반영 비율을 정해줘요. 제일 잘한 과목을 35%, 그 다음 잘한 거를 35%, 그 다음 잘한 거 20%, 제일 못한 거 10%. 내가 수학을 가장 못했다. 그럼 수학을 이제 10%를 반영할 수 있어요. 탐구 과목 수는 이제 한 과목이고요. 작년에는 이제 가장 잘 못한 과목 15%를 반영했었는데 올해 이제 10%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작년에는 이제 15%를 반영했는데 올해는 10% 비율로 반영할 수 있게끔 변한 대학이 덕성여대다. 36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한 순서대로 뭔가 반영을 하는데 가장 잘한 거 40, 30, 20, 1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요. 근데 여기는 탐구를 평균을 반영합니다. 난 탐구 한 과목 망쳤을 때 그럼 난 36대를 지원할 수가 없는 거냐? 아니요. 그 36대는 되게 특이하게 한국사가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돼서 이제 반영을 합니다. 내가 탐구 두 과목에서 하나는 2등급 나고 하나는 5등급 나오면 2등급, 5등급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 5등급을 이제 반영하지 않고 한국사, 절대평가잖아요. 한국사가 그 나머지 그 잘못한 과목으로 대체가 됩니다. 물론 한국사가 그 나머지 한 과목보다 점수가 낮으면은 대체가 안 되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대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사 환산 점수 자체가 높게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6대는 탐구가 평균이긴 하지만 탐구 한 과목의 대학이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탐구를 두 과목 꼭 잘해야 되는 대학은 아니다. 그렇지만 탐구를 두 과목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다.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가 이제 수학을 10%를 반영해요. 이과는 수학을 40%를 반영하는데 문과는 국어 40에 수학 10에 영어 25에 탐구 25. 여기는 순수하게 탐구 평균을 반영합니다. 탐구를 두 과목 반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수학만 못해야 돼요. 나머지 탐구는 두 과목을 여튼간에 잘해야 되고 수학은 못해도 된다. 나머지 대학들은 탐구도 못하고 수학도 못해도 됐는데 서경대는 탐구 두 과목을 다 잘하면 수학을 못해야지 지원을 하는 학생한테 유리한 대학입니다. 한성대는 이 상상형 인지학부를 제외하고는 다 수학 비중이 높아요. 막 20, 30%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상형 인지학부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잘한 거 위주로 4, 3, 2, 1 전형, 40, 30, 20, 10 요런 비율로 이제 반영 비율을 정해줘요. 여기는 탐구가 이제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일단 수도권에서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우리가 이제 경기 지역이나 인천 지역에서는 경기대, 뭐 가천대, 가톨릭대, 외대, 단국대, 한양대, 에리카, 뭐 인하대, 인천대, 요런 대학, 아주대, 요런 대학은 수학을 다 반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기도 소재 대학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원대도 일반 전형 1, 2가 있는데 일반 전형 1은 수학이 많이 반영하지만 일반 전형 2는 수학을 버리면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원대나 강남대나 뭐 그리고 이제 안양대, 성결대, 협성대, 평택대, 한신대 그리고 뭐 대진대 그리고 뭐야 신한대 이런 대학들은 다 수학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소재에서 내가 가고 싶다 하는 대학들은 수학을 반영한다. 내가 이제 처음 들어보는 대학이다. 혹은 내가 요런 대학은 좀 덜 선호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수학을 이제 빼고 이제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방 캠에서는 요런 대학이 있어요. 건대 글로컬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 모두 상관없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잘한 두 과목을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잘한 과목을 각각 50%를 반영하고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상명대 천안은 이제 문과가 그래요.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한 거 40%, 그리고 탐구 20%.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어, 영어를 각각 40을 반영하면서 탐구를 20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홍익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여긴 탐구를 평균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상명대 천안, 건대 글로컬은 탐구를 하나를 반영하는데 여긴 탐구 평균을 반영하면서 영어랑 탐구를 각각 그러니까 영어 20을 고정, 탐구 40을 고정을 해요. 그리고 국어 수학 중에서 잘한 거를 40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 홍익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학을 못했다면 국어 40에 탐구 40에 영어 20. 탐구 평균에 이제 탐구 두 과목에 탐구를 40%를 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못하고 탐구를 잘했다 하면 이제 요런 데 홍익대 세종 정도를 지원을 하면은 유리한 대학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대학에서 수학을 뺄 수 있는 대학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빼거나 덜 반영하는 대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런 대학은 입시 결과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동덕여대, 서울여대는 백분위가 90%가 넘어가요. 덕성여대는 작년보다 더 이번에 유연하게 선발하기 때문에 뭐 90까지는 안 가겠지만 뭐 80% 후반 정도까지는 올라갈 요인이 있다. 삼육대나 한성대도 저런 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80% 후반 정도가 나오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이 왜 이렇게 입시 결과가 높아가 아니라 얘네들은 이렇게 선발하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높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정시, 수학을 안 보는 대학 혹은 덜 보는 주요 대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